실제 잇몸을 째고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할 때 정말 안 아픈 게 맞는지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취가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통증 거의 느끼지 못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더 와이즈 치과병원 구강아갈면외과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임플란트 치료가 정말 안 아픈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할 때 어떤 부분에서 아플 수가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또 신경을 쓰면은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취 단계인데요. 마취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을 차례대로 제거하면 마취는 충분히 안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에서 맞는 프로토콜대로 이제 마취를 진행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해 하십니다. 첫 번째, 마취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은 마취액의 온도가 우리 몸 체내 온도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올 때 온도 차이 때문에 이걸 통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취액의 온도를 우리 몸의 온도랑 똑같게 세팅할 수 있는 앰플 워머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그 액으로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온도 차이에 의한 자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취는 결국 주사 침이 잇몸을 뚫고 들어갈 때 이제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잇몸 부위에 표면을 1차적으로 마취를 해 놓습니다. 바르는 도포 마취라든지 가글 마취를 통해서 얼얼하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주사 침도 굉장히 얇은 바늘,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자가 주입할 때 쓰는 굉장히 얇은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주사 침에 의한 자극 때문에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취액이 조직이 들어갈 때 압력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해버리면 그 압력에 의해서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주입할 수 있는 저통 마취기를 통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압력에 의한 통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이제 저희 병원의 프로토콜을 정해서 마취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마취가 다 끝났어도 마취를 했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해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수술할 때 실제 잇몸을 째고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할 때 정말 안 아픈 게 맞는지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취가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통증 거의 느끼지 못하십니다. 입술을 당기거나 누르는 압박감, 진동, 입을 벌릴 때 불편감,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리한 통증이나 극심한 통증은 마취가 확실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거의 못 느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이제 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에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뼛속의 염증까지 다 마취할 수 있는 그런 골수강내 마취기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마취를 한 이후에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할까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치과의사, 그러니까 술자가 수술 중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를 많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절개하는 방식도, 저도 이제 처음에 어떤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수련 받을 때는 절개 범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서 수술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럼 확실히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좀 붓고 아프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경험이 쌓이고 하면 시야가 확보되는 정도로만 최소한도로 절개를 하게 되면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붓거나 아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뼈 이식을 할 때도, 뼈 이식도 꼭 필요한 부위에, 임플란트 주변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뼈 이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광범위하게 뼈 이식을 한다고 잇몸을 많이 젖히고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붓기가, 불편감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이식도 필요한 부위에 딱 적절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우리가 뼈 이식을 얘기하면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위쪽에 어금니 임플란트를 할 때는 코 옆쪽으로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이거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뼈가 부족해서 항상 상악동 거상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이전에는 옆쪽으로 접근을 하는 측방 거상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절개도 좀 광범위하게 해야 되고 수술도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좀 붓고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위쪽으로 간단하게 접근해서 주사기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려서 뼈 이식을 하는
ISI 테크닉, 저희들이 이제 인터널 사이너스 인젝션의 줄임말로 ISI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크닉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도 굉장히 간단해서 한 10분 이내로 금방 끝나게 되고,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도 거의 없는 상태로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이식 방법들, 이것도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신경 쓰는 게 봉합, 이제 꼬맬 때 신경을 쓰는 게, 환자분들이 실밥을 푸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는 것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없을까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좀 부드러운 녹는실을 사용해서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해 하십니다. 수술 후에 실밥 푸는 그런 부담감까지 줄여드리는 그런 이제 배려를 통해서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면 염증이나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반드시 치유 기간 동안에는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사우나 또는 뭐 스트레스 받는 업무, 이런 건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찜질은 48시간은 댔다가 뗐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처방해 드린 약은 우리 안 아프시다고 하더라도 정량대로 다 복용을 해주셔야지 수술 후에 염증,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는 당연히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뭐 혀로 건드려 본다든지,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또는 침을 뱉는다든지, 좀 이렇게 빨아본다든지, 빨대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맵고 짜고 뜨겁고 하는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들은 수술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임플란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무서워서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루다 보면 임플란트가 하나 하게 될 거를 여러 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취하는 방법부터 처음에 수술하는 방법, 뭐 뼈 이식하는 방법, 절개하는 방법, 또는 봉합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 후에 관리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신경 써서 저희들 해야 될 거를 하면은 임플란트 수술 도중 또는 이제 후에도 불편감이나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잘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 통증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